여러분의 재산이 자녀에게 세금 고지서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생을 바쳐 일궈온 소중한 결실, 여러분의 자산은 과연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땀과 노력이 담긴 유산이 자녀에게는 뜻밖의 세금 고지서로 둔갑하는 비극적인 상황, 혹시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단 하나의 사실 때문에 애써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그 소중한 가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현실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이나 증여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곤 하죠. 하지만 통계가 말해주듯 이제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삶 속에서도 빈번하게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되었답니다. 그저 막연한 두려움으로만 치부하기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가정에도 닥쳐올 수 있는 상속과 증여의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내 자산은 과연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실질적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그 궁금증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가며 막연했던 불안감을 구체적인 지식으로 바꾸는 여정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상속과 증여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누군가 돌아가신 후 그분의 재산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법적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상속은 재산을 남긴 분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되는 재산의 이전 행위를 말하죠. 이때 고인이 남긴 모든 재산은 물론 빚까지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증여는 무엇일까요? 상속이 사망이라는 사건을 전제로 한다면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시거나 현금을 주시는 것 등이 모두 증여에 해당하죠. 상속과 증여 모두 재산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점과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놀랍게도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의 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이 상속과 증여가 단순히 재산이 오가는 것을 넘어 국가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우리는 각각 상속세와 증여세라고 부르죠. 이 세금들은 재산을 물려받는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이러한 세금의 존재와 그 계산 방식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려던 소중한 유산이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단순히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오랜 기간 운영해온 작은 가게를 자녀에게 물려주려 할 때도 혹은 평생 모은 예금과 주식 자산을 자녀에게 넘겨줄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세금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재산이 이전될 경우 누구에게나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정립하고 현명하게 대비하는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할수록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재정적인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노력이 담긴 유산이 자녀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 세금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시간에서 상속과 증여가 무엇인지 그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왜 이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과되며
어떤 자산들이 세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지점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여정,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상속과 증여가 우리 삶에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죠. 단순히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물려주려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숙제라는 점을 말입니다. 오늘은 그 숙제의 핵심, 즉 상속세와 증여세가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세금 폭탄처럼 느껴지는지, 그 오해와 진실을 더욱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상속세나 증여세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해당 사항 없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의 평범한 아파트 한 채, 혹은 십수년간 운영해온 작은 가게, 평생 성실하게 모아둔 예금과 주식 자산만으로도 국가가 정한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무려 50%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하는데요. 여러분이 힘들게 쌓아 올린 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모든 재산의 5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공제 제도가 있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진세율의 시작점과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세금 부담이 현실이 됩니다. 자녀에게 남겨줄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절약했던 부모님의 노력이 자칫하면 자녀의 손에 쥐어질 세금 고지서로 둔갑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먼저 이 세금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에 어떻게 부과될까요? 우리는 흔히 현금이나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에만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실 때 그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만약 아파트의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가치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시세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이나 예술품 같은 자산이라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때는 복잡한 평가 과정을 거쳐 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명의신탁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구매해 두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는 실제 소유자가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명의만 자녀에게 해둔 것이므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명의신탁 자체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불법 행위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세를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함정은 사전 증여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증여 시점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특정 기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세금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모르고 증여했다가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상속세와 증여세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넘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와 복잡한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산의 종류에 따른 평가 방법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명의신탁이나 사전 증여의 함정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의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함정들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진정한 축복을 남기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명의신탁이나 사전 증여 같은 함정들이
우리 자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가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진정한 축복을 남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들을 함께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승계하는 지혜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금액의 자산 증여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소액이라도 꾸준히 증여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배우자에게는 6억 원, 그리고 손주나 며느리처럼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 적용되죠. 이처럼 정해진 공제 한도를 미리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한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래의 상속세 부담까지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을 꾸준히 심어 훗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부담부 증여라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넘어 증여받는 사람이 그 재산에 딸린 채무까지 함께 인수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녀가 그 대출금을 갚아나가기로 약정하면 대출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증여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모든 재산을 통째로 물려주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증여받는 자녀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녀에게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가업을 물려줘야 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 바로 가업승계 특례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일궈온 기업이 세금 부담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와 발전을 돕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자산 승계를 넘어 한 기업의 역사와 수많은 임직원의 생계까지 고려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복잡한 요건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유언장을 쓰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살아생전에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맡겨두고 본인의 사망 후 자산이 어떻게 배분될지 미리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재산 관리에 미숙할 경우 사망 후 일정 기간 동안 신탁회사가 재산을 관리하다가 특정 시점이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녀에게 배분되도록 설계할 수 있죠. 이는 유언장의 효력 분쟁을 줄이고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며 피상속인의 의도를 더욱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세와 탈세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절세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탈세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이며 이는 결국 더 큰 법적 문제와 막대한 추징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장 현명한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자산 승계는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행위를 넘어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고 사랑을 지켜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지혜로운 전략들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승계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과 불법적인 탈세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보며 현명한 자산 승계가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고 사랑을 지켜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죠. 이제 그 지혜로운 전략들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승계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왜 필수적인지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차례입니다. 자산 승계는 흔히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들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닥쳐 허둥지둥 준비하는 것과 오랜 시간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증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 1,000만 원을 증여하고 내일 또 1,000만 원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꾸준히 증여를 실행함으로써 매년 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댐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보다 조금씩 물을 흘려보내며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에게 다양한 절세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미리 계획하면 자산 가치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최적의 증여 또는 상속 시점을 조율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죠. 또한 자산이 아직 크지 않을 때부터 꾸준히 증여를 시작하면 미래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세금 부담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을 일찍 심어 큰 나무로 키우듯이 자산 승계 또한 일찍 시작할수록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를 대비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대용 신탁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미리 정해둔 유언에 따라 자산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소방훈련을 해두는 것과 같아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가족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산 승계의 여정에서 우리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전문가의 도움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세무사, 변호사, 재무설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복잡한 법률과 세금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해주고 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로드맵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정확히 알려주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우리는 현행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절세 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결국 자산 승계는 지식의 유무와 준비의 깊이에 따라 그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노력이 담긴 유산이 자녀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남을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지는 바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얼마나 깊이 있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기는 것은 단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지혜와 준비된 마음을 선물하는 것이죠. 무관심과 무지는 예상치 못한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지만 현명한 준비는 가족의 평화와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증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